안녕 친구들. 오늘은 조선시대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흑막, 중종의 후궁에서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선 문정왕후 윤씨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거야. 와,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아?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마나 영화 속 문정왕후는 좀 무섭고 독한 이미지잖아. 그런데 과연 실제 역사 속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패비 윤씨와의 관계도 시원하게 정리해 줄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시간 여행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잠깐 조선시대의 왕실 분위기를 상상해보자. 수많은 궁녀와 내시들,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난무하던 그 시절, 한 여인이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상과 여성의 지위, 그리고 권력의 본질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정말이지 역사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매력적이지 않아? 먼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문정왕후 윤씨. 그녀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훗날 명종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이야. 파평 윤씨 출신으로 아버지는 파산부원군 윤지임이었지. 그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무려 8년 동안이나 수렴청정을 하면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었어. 정말 말 그대로 조선의 흑막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포스잖아. 이 8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야. 조선시대에서 왕의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문정왕후만큼 강력하고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른 사례는 정말 드물거든.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가 조선 팔도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막강했지. 어린 명종을 대신해 모든 국정을 직접 살폈으니 그녀의 정치적 감각과 리더십은 정말 남달랐을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비판이 따르기도 했지만 말이야. 문정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야. 이때 그녀는 인종의 외척인 윤임 일파를 모조리 제거하고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에게 엄청난 권력을 몰아줬어. 와, 언니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니 동생은 그냥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겠네. 을사사화는 1545년에 일어난 조선 중기의 중요한 사화 중 하나인데 이때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인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전왕인 인종의 외척 세력이었던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잔혹한 숙청을 감행했어. 이 사건으로 수많은 살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이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지.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냉철하고 단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게다가 문정왕후는 불교를 엄청나게 숭상해서 억압받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승가 제도까지 부활시켰어. 심지어 승려보호를 중용해서 정치에까지 관여하게 했으니 그 당시 유교 사회에서 얼마나 파격적이고 대담한 행동이었는지 상상이 돼? 유교를 국교로 삼던 조선에서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정치적 행보로도 볼 수 있어. 불교 세력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 왕실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야. 그만큼 그녀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침없는 인물이었던 거지. 자, 여기서 잠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문정왕후 윤씨와 패비 윤씨가 혹시 같은 인물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일까? 하는 점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분은 엄연히 다른 분이셔. 하지만 둘 다 윤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고 조선시대 왕비였다는 공통점 때문에 많이들 혼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미스터리를 아주 깔끔하게 풀어줄게.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 두 윤씨 왕비의 삶을 비교해보면 조선 왕실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 다툼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조선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진 두 여인의 전혀 다른 비극과 승리의 서사시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자. 패비 윤씨는 조선 성종의 두 번째 왕비이자 폭군 연산군의 어머니야. 하만 윤씨 출신으로 문정왕후와는 가문 자체가 달라. 그녀는 투기가 심하고 질투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종과의 불화가 잦았고 심지어 비상을 숨겨 왕가 후궁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아서 결국 폐위되었어. 그리고 1482년 성종에 의해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 의학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운명 아니니? 패비 윤씨의 삶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그녀의 사약을 둘러싸고 후대의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 과연 그녀는 정말로 왕을 해치려 했을까?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이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연산군의 광기 어린 복수국인 갑자사화로 이어지며 조선을 피로 물들이게 돼. 그리고 나중에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한답시고 일으킨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갑자사화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갑자사화는 1504년에 발생했는데 이때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조리 찾아내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는 등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켰지.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부관참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니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결국 아들의 폭정으로 이어지는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문정왕후는 과연 패비 윤씨와 어떤 관계일까?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전혀 없어.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중종의 어머니인 정현왕후 윤씨야. 패비 윤씨가 폐위된 후에 성종의 계비가 된 분이 바로 정현왕후 윤씨인데 이분은 바로 중종의 생모이시지. 즉 문정왕후는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고 정현왕후는 중종의 어머니인 거야. 둘 다 윤씨 가문 출신이지만 서로 다른 가문이라는 점. 그리고 중종이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는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사건이 이미 지나간 후였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아, 그리고 파평 윤씨 가문이 조선시대 왕비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 1위였다는 사실도 엄청 놀랍지 않아? 정의왕후, 정현왕후, 장경왕후, 그리고 오늘 주인공 문정왕후까지 정말 대단한 가문이었네. 파평 윤씨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명문가 중에 명문가였어. 특히 조선 초기부터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강력한 외척 세력을 형성했고 왕비만 무려 4명이나 배출했으니 그 정치적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야. 그야말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라고 할 수 있지. 이러한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문정왕후도 자신의 야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 다시 문정왕후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종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어. 첫 번째 왕비는 단경왕후 신씨였는데 중종 반정 이후 폐비되는 슬픈 운명을 맞았지. 그녀는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의 누이 동생이었던 신수군의 딸이었기에 중종 반정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비의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위될 수밖에 없었어. 사랑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던 비정한 왕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지. 두 번째 왕비는 장경왕후 유씨로 인종을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어. 아, 여기서 또 다른 유씨가 등장하는데 장경왕후 유씨는 문정왕후와 구촌관계, 즉 먼 친척 관계였다는 사실. 이렇듯 중종 주변에는 유독 윤씨 성을 가진 왕비들이 많았어. 정말 흥미롭지 않니?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왕실의 족보는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아. 조선시대의 왕비들은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왕실의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정치적 존재였어. 특히 아들을 낳아 왕위에 올리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자 왕비 개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고의 목표였지.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이 왕이 된 후 그 어린 아들을 대신해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했어. 그녀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조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 그녀의 정치적 야심과 강력한 카리스마는 역사를 움직였고 그녀가 일으킨 사건들은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어.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조선의 잔혹한 여왕으로 기억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통찰력으로 이끌었던 뛰어난 정치가로 평가하기도 해. 분명한 건 그녀가 조선 역사상 가장 파워풀했던 여성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녀는 단순히 권력을 탐했던 것을 넘어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어.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 세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지만 말이야.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한 인간의 야망과 좌절,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조선 후기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 그녀의 등장은 조선 왕실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니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역사의 다층적인 면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 어때, 친구들? 오늘 문정왕후의 진짜 이야기와 그녀를 둘러싼 흥미로운 관계들을 함께 파헤쳐봤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지?
문정왕후와 패비 윤씨는 모두 윤씨라는 성을 가졌지만 각기 다른 가문에서 태어나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조선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있었을 거야.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선시대 역사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거든. 다음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안녕.